150억대로 이제 가격이 조정된 후에 거의 한 달 만에 거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의 또 매도인 분께서는 2020년도에 99억 원에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었고 5년 만에 단순 계산만으로 54억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테일러입니다. 강남에 150억대의 빌딩을 사서 5년 만에 54억 원의 차익을 얻는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논현동 배전 빌딩 사례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논현동 8-9번지이고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학동역에서는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을지병원 사거리가 위례 신사선으로 좀 기대감이 컸던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었고, 또 최근에 위례 신사선 건설 특별법을 국회에 좀 발의되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2월 달에 매매 금액 153억 5천만 원, 평당 가격으로는 약 1억 7,156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약 89평, 연면적 379평 나오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이었습니다. 최초에 시장에 160억 원에 나왔다가 150억대로 이제 가격이 조정된 후에 거의 한 달 만에 거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약 2억 3천만 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약 2,800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발생되었습니다. 수익률은 매매 금액 대비해서 약 2.27% 정도 나왔고요. 한 층을 제외하고 임대가 맞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명도 없이 좀 보유하면서 저렴하게 받고 있는 층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보자면, 첫 번째 장점으로는 우수한 가시성입니다. 이 건물은 대로변에서 바로 안쪽에 위치하지만 대로변 건물이 주유소 부지였기 때문에 논현로 대로변에서 이 건물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적률 이득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250% 이내에서 용적률이 허용이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약 295.4%까지 확보가 되어서 약 1계층 정도 더 건축이 된 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수한 입지인데요. 도산대로 바로 이면에 위치하고 북측으로 또 12m의 넓은 도로를 접해 있는 입지는 보행 및 차량 접근성이 모두 우수했던 위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주차 문제인데요. 기계식 주차장으로 좀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건물 전면과 측면을 활용한 좀 자주식 주차는 약 5대 정도로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수익률이 2% 초반대였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좀 높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층 임대만 맞춰지고 나머지 층의 임대료 인상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좀 수익률 개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인근에 배우 김우빈 씨가 BTS 전 사옥을 137억 원에 매입한 사례도 있는데, 두 매물이 모두 선택지에 있었다면 입지라든지 도로 여건, 건물 컨디션 등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늘 소개한 배전 빌딩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강남 100억대 중반 구간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매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건물의 또 매도인 분께서는 2020년도에 99억 원에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었고 2025년도에 153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5년 만에 단순 계산만으로 54억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필요 경비 제외하고 법인세 20.9% 수준만 납부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이제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빌딩 투자는 이제 매입가와 이제 입지뿐만 아니라 연면적 활용과 임대 전략, 또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여러분 빌딩 투자 판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빌딩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